한 소년이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남루한 차림의 원시적인 대나무 낚시였지만 쉴 새 없이 물고기가 걸려들었다. 한편 소년 바로 옆에 낚시 애호가는 옷차림이며 낚시 장비며 최고급 제품으로 무장했지만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 낚시 애호가가 소년에게 물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잘 낚니? 소년이 대답했다. 이 호수에 사는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해요. 아저씨가 쓰는 화려한 인공미끼를 무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을걸요? 카피라이팅은 낚시와 같다. 노련한 낚시꾼은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로 물고기를 유혹한다. 반면 서투른 낚시꾼은 물고기와 상관없이 자기가 쓰고 싶은 미끼를 쓴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0년 동안 검증된 카피라이팅 불변의 법칙 33가지. 이것만 알면 매출 10배 올릴 수 있다. 마음을 훔치는 카피라이팅,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한 문장입니다. 표지에 나와 있는 카피가 책 전체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미소용 오디오북을 하면서 녹음하고 편집하고 영상 업로드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제목과 썸네일입니다. 제 스스로 시간을 들여 만든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목적인데 제 영상을 아무도 클릭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독자가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클릭할 수 있게 만드는 제목을 써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책 제목과 설명을 봤을 때 꼭 제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 한꺼번에 소화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영상을 만들고 제목 한 줄을 잘 쓸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게 된다면 일단 성공이겠지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저자인 백건필님은 8년간 국어 교사로 근무했고 퇴직 후 1인 기업인 아이디어 셀러를 창업했는데요. 1000편이 넘는 인터넷 강의를 찍으며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 1인 기업가들의 멘토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차례를 보면 1장, 마음을 훔치는 카피라이팅, 2장, 핵심 가치,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3장, 가치 제안, 확 꽂히는 헤드라인을 쓰는 6가지 유형, 4장, 가치 입증, 고객을 설득하는 퍼시에이드 공식, 5장, 행동 촉구, 즉시 결제하게 하는 7가지 클로징 기법, 6장, 무조건 잘 팔리는 12가지 설득 테크닉, 7장, 실제 카피라이팅 사례. 이렇게 크게 7개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고 부록으로 카피라이팅 기초 자료 질문지와 체크리스트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카피라이팅은 문학보다 심리학에 가깝다고 합니다. 카피라이팅은 고객의 마음을 읽고 내가 파는 상품을 고객이 원하도록 만드는 설득의 기술이라고요. 설득에는 수학처럼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설득 공식을 따라하면 누구나 팔리는 카피를 쓸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인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광고의 핵심을 파악한 것이다. 헬 스테빈스 카피 캡슐. 오늘은 책 속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을 발췌해서 일부 낭독해 드릴게요. 가격과 가치. 거래가 성립하려면 상품이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카피라이팅은 가격보다 더 큰 가치를 상품이 제공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입증하고 촉구하는 상업적 글쓰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찾고 헤드라인에서 가치를 제안하고 보디카피에서 가치를 입증하고 클로징 카피에서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한 사람이 결제한다는 것은 모든 구매 장벽을 돌파하는 실로 엄청난 일이다. 카피라이팅에는 숨겨진 카피와 드러난 카피가 있다. 숨겨진 카피란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즉, 고객이 원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드러난 카피란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숨겨진 카피를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슬로건을 비롯하여 헤드라인, 보디카피, 캡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엇을 말하느냐는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중요하다. 숨겨진 카피는 드러난 카피보다 중요하다. 대중은 한 사람이다. 타깃이란 말 그대로 관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신궁들이 10점을 맞출 수 있는 이유는 애초에 퍼펙트 골드를 노리고 화살을 날리기 때문이다. 퍼펙트 골드를 노리면 약간 빗나가도 골드가 된다. 그러나 7점과 8점을 목표로 화살을 날리면 아예 관역을 벗어나기도 한다. 타깃도 마찬가지다. 30대 직장 남성 따위의 추상적인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땡땡 그룹에서 근무하는 37세 황태웅 과장이라는 구체적인 개인이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사랑을 고백하면 고소장을 받지만 연인의 귀에 대고 사랑을 속삭이면 청첩장을 뿌릴 수 있다. 욕구의 위계질서. 욕구에는 다양한 종류와 층위가 있다. 미국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욕구를 5단계로 나눴다. 생명을 유지하려는 생리적 욕구,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안전의 욕구,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사회적 욕구,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존중의 욕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그것이다. 메슬로우에 의하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는 결핍 욕구로서 한번 충족되면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반면 자아실현의 욕구는 성장 욕구로서 충족될수록 더욱 증대된다. 타깃 분석이란 그 타깃의 욕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는 생존의 욕구이고, 둘째는 관계의 욕구이고, 셋째는 성장의 욕구이다. 이 중에서 생존의 욕구는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의 순위는 1. 돈, 2. 노동력, 3. 시간, 4. 정보다. 많은 광고 카피에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과 같은 표현이 들어간다. 이는 인간의 원초적인 생존의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성장의 욕구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성장의 욕구가 있다. 자기계발 시장은 이러한 욕구를 채워준다. 세 가지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1. 생존의 욕구, 2. 관계의 욕구, 3. 성장의 욕구이다. 핵심 가치를 찾을 땐 하나만 남기고 다 버려라.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하나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카피라이팅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상품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나열하면
고객의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 상위 10%에 집중해야 한다. 100와트 전구는 방을 밝히지만 100와트 레이저는 철판을 뚫는다. 진정한 용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핵심 메시지를 만들 때 원빅 메시지. 모든 글에는 단 하나의 커다란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주제문, 중심 문장이라고 한다. 카피를 쓸 때는 한 번에 단 하나의 메시지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한다. 이론적으로는 핵심 가치를 하나만 내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이런저런 좋은 점들을 고객이 몰라줄까봐 불안한 것이다. 핵심 메시지를 만들 때는 상위 가치로 묶으면 이런저런 장점을 고객이 알아주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디카피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가치를 하나의 상위 가치로 묶어도 안 된다. 지나치게 일반화하면 차별성이 사라진다. 어느 정도 묶다 보면 이것 아니면 저것 선택의 순간이 온다. 그럴 때는 딱 하나의 핵심 메시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린다. 그리고 핵심 가치를 땡땡을 위해 땡땡을 제공하는 땡땡이라는 핵심 메시지로 만든다. 예를 들면 바쁜 직장인을 위한 간편한 아침을 제공하는 잔기지떡, 영상 편집자를 위한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컴퓨터 그래픽카드, 여행자를 위한 막 다루어도 절대 파손되지 않는 캐리어 가방. 반복과 변형. 한 편의 카피라이팅은 핵심 메시지의 반복으로 구성된다. 헤드라인, 스토리텔링, 고객 후기, 실험 데이터, 구성 요소 등 모든 부분에 핵심 메시지를 등장시켜라. 반복을 지겨워하지 말라. 고객에게 한 번만 메시지를 말하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전화번호를 한 번만 불러주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단,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 지루하다. 약간씩 변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반복하면 고객이 기억한다. 프롤로그 호기심을 자극하라. 프롤로그는 일종의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피치란 엘리베이터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20초에서 1분 내외로 핵심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엘리베이터 피치는 문제, 해결, 증거로 이루어진다. 문제를 아십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 증거와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프롤로그는 카피라이팅의 목차이자 문제와 해결의 압축판이다. 프롤로그는 낯선 문장, 문제 상태, 해결 상태, 방법을 3줄에서 5줄 이내로 간략하게 제시한다. 해결책을 제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사용된다. 땡땡을 공개합니다. 땡땡의 비밀을 모두 밝힙니다. 완전히 새로운 땡땡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땡땡을 소개합니다. 땡땡의 비법을 모두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공개하라. 첫인상이 끝인상이다. 익사이팅 뉴스는 고객에게 충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주식 투자 교육을 한다면 하늘로 치솟는 주식 수익률 결과를 보여주어라. 만약 당신이 피트니스 코치라면 120kg 뚱보가 80kg 근육맨이 된 사진을 보여주어라. 만약 당신이 유튜버라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편집해서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여주어라. 고객의 구매 여부는 놀랄만한 뉴스에서 70%쯤 결정된다. 가치를 입증하는 해결책 제시. 해결책은 문제의 부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정서를 1대1로 해결해준다. 해결책은 세분화이다.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깨끗한 집입니다 라고 두리뭉실하게 소개하지 않는다. 이 도배벽지 보이세요? 새로 한 지 3달도 채 안 되었어요. 수도관이 낡아서 작년에 아예 새 걸로 싹 교체했고요. 벽에 페인트 칠도 새로 했답니다. 구매하시면 최소 3년간은 손보실 곳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깨끗한 요소를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말한다. 가치를 입증하는 방법, 엔조이먼트. 즐거운 낙원을 보여주라. 사소하지만 중요한 요소가 웃는 얼굴 사진이다. 거의 모든 광고에 웃는 얼굴이 등장하는 것을 아는가? 웃는 얼굴은 즐거움의 증거다. 커피를 쓸 때도 엔조이먼트에 웃는 얼굴을 넣어야 한다. 사장님의 웃는 얼굴, 직원의 웃는 얼굴, 고객의 웃는 얼굴을 곳곳에 등장시켜라. 팔짱을 끼지 말고 두 팔을 활짝 벌려라. 웅크리지 말고 가슴을 펴라. 온 몸으로 행복감을 뿜어내야 한다. 고객이 닮고 싶도록 말이다. 무조건 잘 팔리는 12가지 설득 테크닉 중에 줄 세우기 전략이 있다. 인기인은 바쁘다. 반대로 바쁘면 인기인처럼 보인다. 장사가 잘 되는 맛집은 일부러 가게를 확장하지 않고 고객을 기다리게 한다. 이를 줄 세우기 전략이라고 한다. 줄 세우기 전략은 사회적 증거에 효과가 있다. 또한 실제로 돌발 상황이 생겨서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구할 수 있다. 판매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응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정이 매우 바빠서 응답이 늦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인칭으로 시작하기. 카피를 우리 회사는으로 시작하지 말라. 당신은으로 시작하라. 고객은 당신의 회사에 관심이 없다. 고객은 판매자, 제품, 브랜드가 아닌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저희 세무법인은 상속세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라고 말하지 마라. 자녀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세금이 부담되시나요? 저희 세무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우리 회사는 가장 안전한 타이어를 생산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라. 저희 타이어를 쓰시면 겨울에 안전하게 달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 1인칭 화법 극복하기. 1인칭 위주로 말하는 습관은 고치기 힘들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1인칭을 전혀 쓰지 않고 카피를 쓰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첫째, 일단 1인칭 문장을 써라. 저희는 신선한 샐러드를 만듭니다. 둘째, 1인칭으로 쓴 것이 2인칭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써라. 저희 가게에 오시면 항상 신선한 샐러드를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1인칭과 2인칭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라. 신선한 샐러드가 필요하신가요? 저희 가게로 오세요. 저자 후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삽과 곡괭이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갱도에서 언어에 도륙해서 하늘로 던졌습니다. 대부분 다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중 몇 개는 운 좋은 별이 되었습니다. 그 별들이 모여 이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본서를 단 한 문장으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피라이팅이란 핵심 가치의 제안과 입증, 그리고 행동의 촉구다. 먼저 타깃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석하세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헤드라인에서 핵심 가치를 제안하세요. 6개의 유형, 32개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보디카피에서는 핵심 가치를 입증하세요. 8단계의 퍼시에이드 공식이 있습니다. 클로징 카피에서는 행동을 촉구해서 즉각 결제를 시키세요. 7가지 클로징 기법이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서의 서문은 철저히 카피라이팅 공식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카피라이팅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을 모두 썼습니다. 이것이 저의 베스트입니다. 소설의 결론은 작가가 쓰지만 카피라이팅의 결론은 고객이 씁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펜을 들어라. 마틴 루터. 이 책은 300페이지가 넘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번 읽는다고 곧바로 카피를 쓸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카피를 써야 할 때마다 카피라이팅 공식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꺼내서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카피가 탄생되지 않을까요? 저는 책을 읽으며 마음의 쉼터를 찾고 있습니다. 미소영의 오디오북은 당신의 쉼터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여유가 필요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생각은 잠시 멈추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상황에 따라 볼륨과 속도를 조절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